안녕하세요.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수학 점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일 거고, 이번 학기는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학원을 가야 할지, 또 누구 인강을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당장 내일부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수학 공부 계획을 짜야 할 거고, 실행해 나가야 할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학 공부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댓글 주셨을 때 하나하나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현역 수능 때 수학이 3등급이었지만 재수를 통해서 수학 100분이 99로 1등급을 찍고 이공계우수 장학금으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2012년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증하는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제 수학 성적이 1년 동안 천천히 올라서 수능에 가서 바로 1등급을 찍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수종합반을 시작하는 3월부터 바로 2등급,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재수학원, 사설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3등급과 4등급으로 오가던 제가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등급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도권과 반복 숙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두 단어 모두 생소한 단어는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공부의 주도권을 찾아라, 아니면 반복 숙달을 해라, 이런 말들이 공부의 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자신이 수학 공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그날 새롭게 알게 된 수학 지식을 착실하게 반복 숙달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90% 이상의 학생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선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인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지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마 유명 인강 사이트 1타 강사의 인강, 아니면 동네에서 유명한 수학학원이나 과외를 병행하면서 수업 듣고 문제 풀고 틀린 거 고치고 진도 나가고의 반복일 거예요. 특히 현역 학생들은 내신 대비도 병행하다 보면 정말 수업 따라가기 바쁘기도 하고 숙제하고 수행평가하다 보면 자신의 공부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은 상태에서 학생 본인이 그날 새롭게 얻은 내용을 혼자서 공부할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반복 숙달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내가 끌려다니고만 있다면 너무 많은 강의만을 듣고 있진 않은지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저도 고등학생 때 강남 유명학원, 수학 1타 강사, 동네 유명한 수학학원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던 건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 수학의 정석이나 개념 원리, 현우진 강사님의 뉴런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정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좋은 강사, 더 좋은 교재를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혼자 시간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고 원리를 이해한 후에 그 문제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연습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본인이 내가 너무 많이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 주세요. 만약에 인강이나 학원, 과외를 모두 하고 있다면 하나 정도는 그만두고 추가로 확보된 시간에 그만큼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길 바래요. 특히 요즘 너무 좋은 교재들과 강의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의존적으로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런 기본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도권을 찾고 나서 반복 숙달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심플한데 이게 또 어려워요. 그건 바로 어떤 문제집이든 단 한 권이라도 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풀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전부 완벽하게 숙지하고 숙달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숙달이지, 숙달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익숙하게 통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집 한 권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능을 반년 정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너 수학의 정석 수투 기본편이나 센 수학에서 아무 문제나 내가 하나 골라서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90% 이상은 자신 없어요. 특히 수학학원 다니고 인강도 들으면서 열심히 한 학생들조차도 이 질문에 자신있게 끄덕일 수 있는 친구는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 그리고 유형사 한 권씩 자신있게 망설임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첫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절대 많은 문제집으로 지도하지 않아요. 기본서랑 유형서 한 권씩 학생 실력에 맞게 선택한 후에는 모두 풀고 나서 같은 유형서 문제집 한 권을 더 구매해서 틀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매주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고 숙달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학을 지도한 지 4년 정도가 되었는데 확실히 중학생 때부터 이 방법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 점수 변동폭이 작고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은 받습니다. 저는 옆에서 학생이 단순히 정답, 풀이 방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내재화하도록 도와주고 약한 유형들은 다른 문제집에서 변형 문제들을 가져와서 학생이 해당 문제의 개념이나 유형이 나왔을 때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게 도와줄 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문제집을 숙달했고 익숙하게 통달하였는가에 대한 답이 예스일 때 그 이후에 심화 유형서나 선행학습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현역 수능을 실패하고 수능이 끝나고 바로 한 달 뒤인 12월부터 재수종합반 개강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수학 공부에만 공부 시간 중 80% 이상을 사용하면서 했던 거라고는 수학의 정석 기보편과 실력편, 그리고 유형서의 반복 숙달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유형서를 사용했었는데 같은 문제집 3권을 사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 맞을 때까지 악착같이 푼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정말 3, 4등급에서 꿈쩍도 않던 성적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복 숙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했어요. 당시에 재수 플래너에 쓴 걸 다시 보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남들 2번 볼 거 나는 3번, 4번, 5번, 10번 확인하고 체크하자. 채워나가다 보면 분명히 채워진다. 완벽히 채워질 때까지 악착같이 반복하자. 이렇게 수학 공부 마인드셋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원수회탐 중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나요. 공부 방향성에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첫 수업 시작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집착의 콜라보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가 진단을 해봐야겠죠. 내가 수학 공부의 주도권을 갖고 정말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원과 인강이 붙잡혀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고등학생 분들이라면 정말로 주도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학원이나 강의에만 의존하는 중위권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기 초이기도 하고 아직은 학생분들이 여유가 있을 시기이니까 꼭 한 번쯤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해왔던 대로만 공부하면 내가 진짜 앞으로 내신이나 모의고사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도권을 찾고 반복 숙달하자,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했는데 그동안 점수가 오르지 않았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한 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수학 점수는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고1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1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유명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교재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에 대한 고민을 공부를 하는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하나하나 전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국밥이었습니다.